어제까지 가능했던 대출이 오늘부턴 막혔다면 어떨까요? 집을 옮길 계획이 있던 1주택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바로 정부가 9월 7일 발표한 긴급 부동산 대책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전세대출 한도가 줄고 강남 4구의 LTV가 강화되며 임대사업자 주담대는 아예 막혀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 집 마련과 전세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규제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신 부분은 바로 전세대출 한도 축소입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전세를 얻으려는 1주택자는 이제 최대 2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3억까지 가능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현실이죠. 평균적으로 약 6,500만 원 정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니 이사 계획이 있던 분들은 당장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돈줄을 죄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세 대출이 지난 10년간 폭증하면서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고 나아가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되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히 1주택자가 자기 집을 전세로 주고 본인은 더 나은 지역 전세로 옮겨가는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문제가 되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결국 이번 대책은 빚내서 상급지 이동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규제는 언제나 갑자기 찾아오고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손해로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복잡한 내용 속에서 지금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장 나와 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 이혜진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발표될 추가 대책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축소. 이번 9월 7일 대책에서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바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 축소입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전세를 얻으려는 경우 이제는 보증기간에 상관없이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서울보증보험 SGI를 이용하면 최대 3억 원까지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어떤 보증서를 끼더라도 상한은 무조건 2억으로 통일된 겁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1주택자 10명 중 약 3명이 2억 원 이상을 빌려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평균적으로 약 6,500만 원 정도 적게 빌리게 되는 셈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 학군 문제로 서울에서 경기로 혹은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전세를 옮기려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2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왔다면 이제는 2억 원에서 딱 끊기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을 본인이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 나는 어떻게 되나 하는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시점입니다. 9월 8일 이전에 이미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만기 연장 시 기존 한도로 그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면 그 순간부터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돼 2억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둘째, 만약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역시 새 규정이 적용돼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9월 8일 이전 계약은 안전하다. 하지만 증액 이사 시 무조건 2억 원 상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번 규제는 단순히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1주택자가 전세를 활용해 더 좋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길을 막아버린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강남 4구 LTV 강화. 이번 대책의 2번째 핵심은 바로 LTV 규제 강화입니다. LTV란 집값 대비 대출이 가능한 비율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른바 강남 4구의 LTV가 50%까지 허용됐습니다.
즉 시세가 12억 원인 아파트를 매입하려 할 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9월 7일 대책 이후로는 이 비율이 40%로 낮아집니다. 이제는 같은 12억 아파트를 사려고 해도 대출 가능 금액은 4억 8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1억 2천만 원을 더 본인 자금으로 채워야 한다는 뜻이죠. 이 변화는 특히 강남 4구의 고가 아파트를 노리던 수요자들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이미 자금 여력이 충분한 현금 부자라면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실수요자 또는 자산 규모는 크지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은퇴자 중산층 가구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결국 이번 조치로 인해 강남권 아파트 매매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왜 강남 4구를 정조준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강남권 아파트는 여전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선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이 오르면 수도권, 나아가 전국 집값에 파급력이 생기죠. 정부는 바로 이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강남발 집값 상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번 대책이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를 키우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대출까지 겹치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LTV 규제 강화는 강남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잡기 위한 이중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강남 4구 아파트 매입 계획이 있던 분들은 이제 자금 계획을 완전히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1억 이상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이번 9월 7일 대책의 세 번째 핵심은 바로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입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쉽게 말해 LTV 0%, 즉 한 푼도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사업자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가계대출을 대신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이 대표적이죠. 이렇게 빌린 돈은 종종 추가주택 매입이나 전세보증금 마련, 심지어 생활자금으로 흘러가면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런 우회로 자체를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가주택이나 근린주택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이라도 건물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런 건물 역시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받습니다. 실제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근린주택을 보유한 은퇴자나 투자자라면 갑자기 대출이 막히면서 자금 운용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특히 은퇴 후 임대수익으로 생활하려는 고령층이나 다주택 보유를 통해 임대사업을 확장하려던 투자자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사고 전세를 끼워 넣는 식으로 레버리지 확대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 길이 완전히 막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런 강수를 둔 배경은 분명합니다. 최근 몇 년간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고 가계대출 규제에 빈틈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더 이상 임대사업자라는 이름으로 빚을 내 주택시장을 흔드는 일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대책으로 임대사업자의 레버리지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불가능해진 만큼 임대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현금 흐름과 자금 조달 계획을 새로 세워야 합니다. 4. 추가 규제 예고 전세대출에도 DSR 적용 가능성. 세 번째 대책만으로도 충격이 큰데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일부 대출에만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세대출까지 이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DSR이 적용되면 단순히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소득으로 빚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가 대출의 기준이 됩니다. 즉,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소득의 40%를 넘는 순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전세대출은 지금까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허용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안전판이 무너지면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은퇴한 고령층, 주부 혹은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증빙하기 힘든 분들은 앞으로 전세대출 자체가 사실상 막힐 수 있습니다. 결국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세로 옮겨 살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번 조치 역시 가계부채 관리의 연장선입니다. 전세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여파가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정책의 명분이 아니라 내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겠죠. 만약 이 규제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지금까지는 소득과 무관하게 보증서를 통해 대출이 가능했던 분들 중 상당수가 더 이상 전세 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퇴직자나 무직 상태의 고령층에게는 주거 불안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빚을 내서 전세를 사는 시대가 종언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소득부채 구조를 꼼꼼히 점검하고 추가 규제 도입에 대비한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담보가 있다고 해서 혹은 보증서를 낀다고 해서 대출이 나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소득이 증명되지 않으면 대출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FAQ 실제 사례별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만한 부분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규제의 큰 틀만 아는 것보다 내 상황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저는 이미 전세대출을 받고 살고 있는데 만기 연장할 때 한도가 줄어드나요? 답은 아니요. 9월 8일 이전에 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만기 연장 시 기존 한도로 그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면 그 순간부터는 새 규정이 적용돼 2억 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사는 집이 수도권이 아닌데도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드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보유주택의 위치가 아니라 전세 들어가는 집의 위치입니다. 내가 가진 집이 지방에 있더라도 새로 들어가는 전세집이 수도권 규제 지역이라면 이번 규제 적용을 받습니다. 세 번째 질문. 전세대출 받은 뒤 새로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전세대출 실행 이후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따라서 집을 새로 장만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전세대출 조건부터 체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 상가주택이나 근린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주담대가 가능한가요? 답은 대부분 불가능입니다. 건물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담대 제한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저는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인데 기존 대출은 괜찮나요? 기존 대출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지만 9월 8일 이후에는 임대사업자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앞으로는 레버리지 확대 자체가 차단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세부 조건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규제의 큰 틀만 보지 마시고 꼭 내 상황에 대입해 보셔야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9월 7일 부동산 대책 정말 내용이 많고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단 3가지입니다. 첫째,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이제 최대 2억 원으로 줄었다는 점. 특히 9월 8일 이후 새로 계약하거나 증액이사를 할 경우 무조건 적용됩니다. 둘째, 강남 4구의 LTV가 50%에서 40%로 강화되었다는 점. 같은 아파트를 사더라도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 최소 1억 원 이상을 본인 자금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셋째,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되었다는 점. 이제는 사업자라는 이름으로도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식 발표에 담기지 않았지만 정부가 예고한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 특히 은퇴자, 주부, 프리랜서 등은 전세대출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환경은 분명해졌습니다. 빚으로 집을 사고 빚으로 전세를 사는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변화는 늘 두렵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대비한다면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건 3가지입니다. 내 전세 계약 시점은 안전한가? 내가 들어갈 집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인가? 그리고 앞으로 자금 계획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이 3가지만 체크해도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썰물이 빠져나갈 때 누가 수영복 없이 헤엄쳤는지가 드러난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금융 습관과 주거 계획을 다시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 이혜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이어질 대책 소식도 놓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